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정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이번 시간 4장 교류전력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류전력 이론을 했다는 것은 교류전력이라는 어떤 건물을 지은 겁니다. 문제풀이는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안전모를 쓰고요, 공구를 들고 교류전력이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혹은 뭐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어떤 회로에 V는 100 그리고 각도 위상각이죠. 30도의 전압을 가할 때 전류 I는 5A고 위상각은 마이너스 15A가 흘렀다고 합니다. 자, 이 회로에서 소비 전력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소비 전력을 구하면 이 친구는요, 유효 전력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소비 전력은.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이죠. P는 V, 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V값과 I값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V값 이거 시료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자, 이게 극좌표 형식 혹은 페이저 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V는 그대로 실효값 100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곱하기 I도 역시 실효값 5를 가져오고 곱하기 코사인을 할 건데 각도 이 위상각 세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세타는요, 전압과 전류, 어떤 위상차,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의 위상차는 뭡니까? 30과 마이너스 15의 위상차는 뭐예요? 30과 마이너스 15.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쭉 그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가 30, 여기가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이 총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총 45도 차이 나나요? 그래서 여기에 45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353.5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54W가 나오더라. 그래서 3번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 자, 이제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회로에 VT는 100 사인 100 파이 T 플러스 6분의 파이 볼트의 전압을 가하니 I가 10 코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 구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소비 전력 구해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소비 전력 공식이 있는데 좀 전에 했던 거 P는 V, I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했다. 그쵸? 그럼 우리가 V값, I값, 코사인 값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지금 V값, I값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위상까지 알려줬으니까 이게 세타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제가 3초 시간 드릴게요.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사인이고 쟤는 코사인이죠. 코사인과 사인이 파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코사인으로 한번 통일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의 T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코사인이니까 쟤는 10의 코사인의 100 파이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VT가 문제죠. 이제 VT. 자, VT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일단 100을 가져와요. 그대로. 근데 이제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가져오고, 이거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 가져왔고 코사인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 100 파이 T까지는 똑같이 가요. 100 파이 T까지는 똑같이 가고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왔고, 근데 여러분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갈 때는 플러스 90도를 해주는 건데 만약에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가면 반대니까 마이너스 90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90도를 대응하는 라디안법으로 바꾸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계산하면 여기다 볼게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거 통분하면 6분의 2파이가 되나요? 그쵸? 6분의 3파이네요. 죄송합니다. 6분의 3파이. 그래야 3과 6이 약분되면 2분의 파이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즉 이것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친구 그대로 써놓는 건데 이 친구를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같이 지금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지금 코사인 맞춰줬습니다. VI 알아요. 넣으면 끝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P는 V가 지금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러분 P는 V 어떻습니까? 자, V 쓸 겁니다. 그럼 이거 100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100은 무슨 값? 최대값이죠. 제가 파형 앞에 있는 거 다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값을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루트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실효값이 되는 거죠. 곱하기 i도 해줘야죠. i. 그러면 루트 2분의 자 i의 최대값은 10이라 그랬어요. 그럼 10을 써주고 곱하기 코사인에 세타를 쓸 건데 세타 자리는 이 친구 둘이잖아요. 이 친구들 위상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세타인데 두 개의 위상차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전류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전압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둘의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은 그냥 0도로 가는 거예요. 코사인 0은 1이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거 두 개 곱하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000 해서 500 나와요. 500와트.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도요. 파형을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80%의 전압을 가할 때 전력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딱 만나보면 어때요? 되게 문제가 심플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뭔가 복잡해 보이고 뭔가 비례식 막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유형 한 번에 다 풀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어떤 전개 과정을 펼치는지 보세요.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우리 소비 전력식 중에 P는 R분의 V 제곱 이런 식이 있었다. 그쵸? 이 식을 사용할 겁니다. 아니 왜 이걸 사용합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저항값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저항에다가 전압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저항 고정돼 있죠. 그리고 변화되는 값은 뭐예요?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게 결국엔 전압값이라고요. 그래서 R과 V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류는 여기서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제곱 R을 안 쓰고 R분의 V제곱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소비전력 공식이 이거인 건 알아요. 그럼 이게 전격이래요. 근데 전격에 소비 전력 자체가 1kW래요. 그럼 1kW는 풀었으면 1000W죠. 아, 얘가 이렇게 1000W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전격의 80%의 전압을 가할 때 전력. 그러니까 원래 이거였는데 내가 좀 이제 장난을 친 겁니다. 어디에 장난을 친 거냐면 전압값에 장난을 쳤죠. 보세요. 전격의 80% 전압을 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평화롭게 잘 있었는데 좀 장난을 치고 싶네. 어디에? 이 V에다가. 그래서 V에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V 값에 장난치면 이 P 값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어야죠. 이게 장난치니까. 그러면 바뀐 P 값을 제가 P'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R분의 V 제곱으로 갈 건데 저항값에 장난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장난 안 쳤어요. 그러면 저항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저항 그대로 오시고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난쳤죠? 얼마만큼? 80%만큼. 그러면 원래 V였는데 이제 80% 했다 그랬으니까 소수점으로 바꾸면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0.8의 V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전체 제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개시키면 뭐가 되냐면 이 제곱이 0.8도 하나 주고 V도 하나 주게 됩니다. 그러면 0.8 제곱하면 뭐게요? 0.64죠. 그래서 앞으로 0.64를 빼내요. 곱하기 자 저항값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저항값 그대로 오고 V제곱 그대로 여기 올려 써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네모는 곧 뭐예요? 1000W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0.64 곱하기 1000 해서 640W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잘 보시면 그냥 처음에 공식을 적어놓고 그 전격일 때 1000W다 이거 선언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장난쳤는지만 보면 됩니다. 어디에 장난쳤지? 어디에 장난쳤지? V에다가 장난쳤네. 그래서 V에 장난친 거를 보니까 이게 0.64로 빠져나오고 이 식은 원래 식이었는데 그게 1000이었으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640이 되는구나. 그게 뭐라고요? 변화된 P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형만 알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되게 여러 형태로 나오거든요. 뭐 토크 나중에 토크 관점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저항을 장난치는 거, 정전 용량 장난치는 거 여러 가지 나옵니다.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꼭 끊어서 이런 내용이구나 정립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어떤 교류전동기의 역률이 0.6이고 소비하는 전력이 120kW일 때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역률 알려주고 소비 전력 알려주고 즉 유효 전력이죠. 유효 알려주고 무효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 제가 잠깐만 그려볼게요. 여기서 직각, 여기가 세타, P, A, P, PR. 그래서 유효, 무효, P상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잘 보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탄젠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 제가 탄젠트 세타를 한번 적어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P분의 PR이에요. P. 여기까지. 이거는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PR이죠. 그래서 PR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PR은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P는 12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6이죠. 사인 세타는 그럼 0.8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보면 160kVAR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만 더. 왜 코사인이 0.6인데 사인이 0.8이 됩니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뭐라고요? 1. 근데 우리가 지금 코사인 값을 알아요. 그러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사인은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근데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뭐라고요? 0.6. 이거 제곱. 이거면 0.8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사인 값을 0.8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이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막 역률 계산한다, 콘덴서 용량 구해라 이럴 때 이런 내용이 반드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정도는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실기까지 가서도 여러분이 사용할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전압 200V, 전류 30A로서 4.8kW의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결국에 지금 쭉 가다가 뭐 구해달라는 거예요? 리액턴스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 있어요. PR은 전류 제곱에 리액턴스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리액턴스 X죠. 리액턴스 X는 결국엔 I 제곱분의 PR이라고 하는 무효 전력값이 되더라. 근데 문제에서 너무 친절하게 전류값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해결이 된 거냐면 30의 제곱까지는 된 거예요. 근데 PR 값을 몰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PR 값이더라. PR 값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선포하세요. 나 X값 구할 거야. 리액턴스니까. 리액턴스는 I제곱분의 PR이야. 근데 문제 조건에서 I값 알려줬네. 그럼 PR값만 구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고 시작하면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PR만 구하면 되니까 문제 조건에서 이거 와트는 여러분 소비 전력이 다니죠.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 자, P 주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전압 주어졌죠. 전류 주어졌죠. 즉 V와 I가 주어졌다는 건 P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전류, 전체 전압이니까. 그러면 PA는 VI라고요. 근데 V 곱하기 I는 200 곱하기 300이니까 6000이 되나요? 6000 볼트 암페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그냥 4.8 주어졌네요. 그래서 킬로를 벗겨내서 4800 와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PR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왜 이거 있잖아요. PA 제곱은 PA 제곱은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PR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P가 좌측으로 넘어가서 PA 제곱 빼기 P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 없애면 루트 씌워서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PR은 루트 PA의 제곱 마이너스 P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P의 제곱. 이게 이항 정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항 정리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학습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게 수학을 오랫동안 안 하면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나 수학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같이 해보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 PA는 P 더하기 J의 PR 이거죠. 근데 이거 제곱하면 PA는 루트 크기 구하는 거예요.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근데 양변 또 제곱하면 PA의 제곱은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PR이라고요. 그러면 PR만 남겨요. PR 제곱은 PA 제곱 이 친구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P 제곱. 근데 제곱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PR만 남죠. 왜? 이거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PR은 PA의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이 값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고 복습까지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PR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해주더라. 그러면 지금 다 나왔네. 루트에 여러분 PA는 뭐예요? 지금 구했잖아요. 6000 제곱 마이너스 P값은 뭐예요? 4800 제곱. 이거 계산기로 그대로 해보면 4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600이 됩니다. 3600 VAR. 자,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이 뭐예요? 결국 PR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다 됐네. 3600을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의 제곱 분의 3000 해보면 저 리액턴스 X값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보면 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이항 정리가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십니다. 실제로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꼭 복습은 해주셔야 되는 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5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라는 값을 가지는 3번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저항은 4옴이고 유도 리액턴스는 4옴, 용량 리액턴스 1. 이러한 것들이 직렬로 연결되었대요. 자, 이런 회로에 100V 50Hz 전압을 가할 때 무효 전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PR.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R 더하기 J의 XL-XC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R 값이 지금 4라고 알려줬고 XL 값이 역시 4, C 값이 1. 그래서 4 더하기 J의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4의 제곱, 3의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5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항값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압값도 알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류값 I죠.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고 임피던스 값이 5였죠. 5 분의 100. 이거 하면 20A 나오거든요. 즉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이 20A예요. 자, 근데 이 PR은 어떤 공식이냐면 I제곱 그 다음에 X, 뭐 X분의 V제곱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I제곱에 X를 사용하든 X분의 V제곱을 사용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개했던 과정을 보니까 이거 활용해야 되겠네. 그래서 I 값에다가 20을 넣어요. 자, 20의 제곱 곱하기 X 값에 뭐 넣어야 됩니까? 4 빼기 1이죠. 이 X는 이 X 값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3 집어넣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거 400이죠. 400 곱하기 3 하면
1200이 되나요? 1200. 그래서 1200 VAR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전압값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X값도 여기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건 안 되는 거냐고요? 이거 왜 안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공식도 되긴 돼요. 근데 100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로를 그려보면 저항이 있고 어떤 리액턴스, 근데 이제 용량성과 유도성 따졌을 때 유도가 더 크니까 그냥 유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유도하고 지금 전원이 이렇게 인가가 돼서 여기가 지금 3옴이란 얘기고 이 친구들 둘이 막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유도가 이기고 3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3옴이라는 거예요. 물론 J가 붙겠지만 J 4죠. 죄송합니다. 여기 4. 이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 그리고 V값 100V가 인가돼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3 집어넣고 10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V는 뭐예요? 이 V는 리액턴스에 순수하게 걸리는 전압을 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V에 여기 유도성이니까 L 값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근데 이 전압은 저항에도 관여하고 리액턴스에도 관여하는 전체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V값을 100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넣고 싶다면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여기를 VR이라고 잡고 여기를 VL이라고 잡아서 이 VL 값을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이 L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3 값을 X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럼 왜 전류는 됩니까? 이 전류도 전체 전류 아닙니까? 맞아요. 전체 전류입니다. 그런데 저 전류 I는요. 어디에서든 동일한 값을 가지잖아요. 저항에서도 순수하게 I라는 값을 갖고 여기 리액턴스 값에서도 순수하게 I라는 값을 갖잖아요. 직렬 회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I제곱 X를 쓰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여러분이 2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이 보겠습니다. 2단자 회로망에 단상 100V 전압을 가하면 30A의 전류가 흐르고 1800W, 그러니까 1.8kW죠. 그러한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 회로망과 병렬로 커패시터를 접속하여 합성 역류를 100%로 하기 위한 용량성 리액턴스 몇이 되겠는가? 상당히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냐면 어떤 회로가 있었어요. 그 회로의 역률이 예를 들어 0.8이었대요. 근데 나는 0.8 마음에 안 들어. 이거 1로 바꿔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 그거 1로 바꿔주는 대신에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커패시터를 병렬로 달아줄게. 그러면 1로 계산이 될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끊기 전까지에는 어떤 역률 값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역률 값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렬로 커패시터를 연결함으로써 역률을 1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PA 값을 구해볼게요. PA는 100 곱하기 30이죠. 100 곱하기 30. 30V 암페어. 그 다음에 P값은 뭐예요? P값은 알려줬어요. 1800W. 그 다음에 PR 값은 뭐예요?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3000의 제곱 마이너스 180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2400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나 해볼게요.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치만 봐주세요. 수치만. 이곳이 지금 1800이라고 하고 여기가 2400, 이게 3000. 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유효, 무효, 피상이니까.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즉 0. 몇몇몇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요. 병렬로 커패시터를 설치해서 이거 1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이 코사인 세타가 1이 나오겠습니까?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과 밑변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1 나오겠죠. 즉 이 대각선의 길이와 이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역률은 1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같아지게 할 것이냐? 내가 커패시터 병렬로 접속할 것이다. 그럼 병렬로 커패시터 접속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커패시터를 접속하면 어떤 용량 값을 가지거든요. 그 커패시터가. 그 용량 값에 의해서 이 2400은 지금 위로 간 거였잖아요. 근데 접속하는 순간 이제 아래쪽으로 오는 겁니다.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커패시터 접속해서 이 2400을 이만큼 줄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대각선의 길이도 줄어드는 거죠. 그럼 내가 이만큼 줄였어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도 이만큼. 내가 이만큼 줄였어요. 대각선도 이만큼. 만약에 다 줄였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밑변과 빗변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커패시터의 용량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커패시터의 용량을 QC라고 했을 때 2400이 되면 되나요? 왜? 2400만큼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야 0이 되니까 높이가. 그래야 빗변분의 밑변이 같아지니까. 그러면 QC가 지금 2400이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VAR 용량의 단위라고 봐주시면 돼요. 무효 전력의 단위이자 용량의 단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X, 자 다시 QC는 XC분의 V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XC랑 QC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XC는 QC분의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QC 값이 지금 2400으로 놔야죠. 2400으로 놔주시고 V 값은 100이죠. 100. 자 이렇게 놓고 풀이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4.2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다시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런 회로망이 있었는데 역률값이 원래 3000분의 18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0점 몇 나왔었죠. 근데 그걸 1로 보상하기 위해서 병렬로 커패시터를 달았는데 그 커패시터의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4.25일 때 그리고 전압이 100V일 때 이 용량값 2400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2400이 쭉 보상시켜서 빗변과 밑변의 높이, 다시 길이를 같게 하고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이 코사인 값은 1이 되더라. 즉 역률을 100%로 보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당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보셨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개념을 잘 모르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제 전력공학 파트에서도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기까지도 이 내용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력공학 가셔서 다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본을 잡아 가신다면 전력공학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이 정도만 보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600kVA 역률 0.6인 부하 A와 그리고 800kVA 역률 0.8인 부하 B가 함께 접속되어 있을 때 피상 전력, 전체 피상 전력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A와 B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산해서 피상 전력을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끼리끼리만 생각해 주세요.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합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P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유효 전력 P는 자 A에서의 P 유효 전력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00에다가 피상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돼요. 0.6 역률이 코사인 세타니까 그 다음 더하기 이 친구 볼게요. 800에다가 곱하기 0.8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1000kW가 도출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A 유효 전력. 이게 B에 대한 유효 전력. 그 다음에 PR을 구해볼게요. 자 PR은 어떻게 하냐면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그러면 600에다가 사인이니까 여기 0.8이 되죠. 이제 0.8 마이너스 800에다가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그냥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에 대한 어떤 무효 전력, B에 대한 무효 전력 두 개 합산해보면 0이 나오더라.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서 진상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전력에서 진상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PA 값은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P끼리 더한 거는 1000이 나왔습니다. 자, 1000. 근데 무효 PR끼리 더한 거는 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1000입니다. 그래서 1000 VA인데 앞에 킬로가 있으니까 1000kV 암페어. 그래서 여기 1000kV 암페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끼리끼리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회로의 전압을 115V인가 였더니 유효 전력이 230W 그리고 무효 전력이 345바를 지시한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아,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값 I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 I는 뭐 V분의 PA라는 식이 있죠. 근데 문제에서 V 값은 115V라고 알려주고 PA 값은 아직 모릅니다. 그럼 이 PA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죠. 왜? 지금 문제에서요. 잘 보시면 230, 345 다 줬어요. 그러면 PA는 바로 가보죠. 루트 230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345 무효 전력의 제곱 이걸 하는 거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414.64가 나옵니다. 414.64 볼트 암페어. 그럼 이 값을 어디에 넣습니까? 그대로 이곳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은 3.61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딱 선포를 해놓고 아 전류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의 조건들을 보니까 V분의 P를 사용해야 되겠네. 그리고 P 값은 주어진 게 유효와 무효니까 제곱 더하기 루트해서 이 값을 얻어내고 115분의 414.64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 V와 저항 R로 구성되는 회로 단자 AB 간에 적당한 저항 RL을 접속하여 R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최대로 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P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볼 것도 없죠. 우리 최대 전력 전달 조건 4R분의 V제곱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그렇죠. 그래서 4R분의 V제곱이라는 Pma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1번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내부 임피던스가 0.3 플러스 J2 이런 발전기에 임피던스가 1.1 플러스 J3인 선로를 연결했대요. 어떤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고요. 이 부하의 임피던스가 몇 옴일 때 발전기로부터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는가? 그러면 결국엔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예를 들어 발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발전기에 내부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내부 저항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로의 저항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떤 부하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회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뭐예요? 발전기 내부 저항, 내부 임피던스, 그렇죠? 그 다음 1.1 플러스 J의 3은 뭐예요? 선로의 어떤 저항이죠. 다시 내부 임피던스가 0.3 플러스 J2인 발전기에 임피던스가 1.1 플러스 J3인 선로라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선에도 여러분 전선에도 어떤 저항값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저항값들을 축약시켜서 그냥 1.1 플러스 J3이라고 해라. 즉 여기가 1.1 플러스 J의 3이라고 해라. 발전기 내부는 0.3 더하기 J의 2라고 할 테니 이때 이곳에서 어떤 값을 가져야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뭐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이 자체가 내부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자체가 외부 저항, 즉 부하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내부 저항이니까 합치면 1.4 더하기 J의 5가 되나요? 그럼 이것과 이 친구가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가 부호가 바뀌면서 같아져야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1.4 마이너스 J의 5. 이게 바로 교류 회로에서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같긴 같은데 그게 켤레복소수 형태로 같아야 된다. 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회로에서 I1은 2의 2-J의 6분의 파이, I2는 5, 2의 J의 6분의 파이, I3는 5A, Z3는 1옴일 때 부하 전체에 대한 복소 전력은 약 몇 볼트 암페어인가? 일단 여러분 단순하게 해석하기 쉬운 것부터 보세요. I3가 5A고 Z3가 1옴이래요. 즉 얘가 1옴이고 이 친구가 몇 옴? 5A.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예요? 양단 전압. 이 양단 전압은 V는 IR이니까 I
R이니까 5V가 걸리겠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5V라는 거는 여기가 5V면 다 병렬이니까 여기도 5V, 여기도 5V. 결국엔 전원에서 지금 5V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병렬은 다 똑같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즉 V 값이 5V예요. V는 5V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체 전류 I가 I1, I2, I3, KCL에 의해서 나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I 값은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I1이라는 값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형태 뽑아낼 수 있죠. 우리 지수함수 형태인데 시력값과 위상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기서 시력값은 그냥 2죠. 2, 각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왜냐면 여러분 여기가 세타 값이잖아요. J 옆쪽에 있는 게 세타 값이잖아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요. 더하기 I2는 뭐래요? 자, 이 I2 똑같이 가져오세요. 5 각도 위상은 6분의 파이네요. 6분의 파이 이렇게 하고 더하기 I3는 그냥 5래요. 5 각도는 없으니까 0 위상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11.06 더하기 J의 1.5 이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이거 그냥 파이 값 계산기에 넣으면 3.14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파이를 180으로만 바꾸세요. 그러면 6분의 180이니까 30도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그냥 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러한 올바른 값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손으로 할 필요 없이 삼각함수법으로 풀이하지 말고 계산기 사용하면 훨씬 편하니까 계산기 사용해 주시고 이 값을 얻어낼 수가 있더라. 즉 뭐예요? I 값이 이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 값이 곧 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I 값도 구했어요. 전압값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소 전력 구할 수 있죠. P는 VI인데 복소 전력이니까 이게 켤레복소수 공액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 값은 그대로 와요. 5에다가 곱하기 자, 공액 취했습니다. 이거에다가 그래서 11.06 플러스인데 이제 공액이니까 마이너스 해주시고 J의 1.5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55.3 마이너스 J의 7.5 그래서 정답은 55.3 마이너스 J의 7.5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전개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이거 계산할 때 파이 값 넣지 말고 이게 180 넣어서 계산해 주세요. 180.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 형태에서 우리가 시력값과 어떤 위상값의 자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13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같이 보겠습니다. 8 더하기 J6 오민 임피던스에 13 플러스 J2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복소 전력은 약 몇 볼트 암페어가 되겠는가? 결국엔 또 복소 전력을 구하는 건데 복소 전력 PA는 V 곱하기 우리 보통은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한다고 했죠.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V 값은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13 플러스 J의 20이라고 알려줬고 곱하기 이제 I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I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러분 I는 뭐예요?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V가 되는 것이고 임피던스 값은 8 더하기 J6이래요. 8 더하기 J의 6. 그 다음에 전압 값은 13 더하기 J의 20. 자, 이거 그대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요. 2.24. 2.24. 그 다음 플러스 J의 0.8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지금 임피던스를 크기 관점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결국엔 끝까지 복소수 형태로 끌어내야 우리가 전류값에 대한 공액을 취하고 그 공액 취한 것을 여기에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크기로 변환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뽑아낸 것이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으면 타구한 거죠. 타구한 거죠. 왜? 이거 그대로 이제 갈 거니까. 그래서 V 곱하기 I 공액인데 V 값은 13 더하기 J의 20이고 I 값은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2.24 J의 0.82 이건데 지금 플러스잖아요. 근데 우리 공액 취해야 되잖아요. 공액은 그냥 마이너스만 바꿔주면 되죠.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45.52 더하기 J의 34.14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5.5 제2의 34.1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복소 전력이라고 딱 들었으면 내가 공액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은 전류에 취한다고 했으니까 전류에 취하는 걸 만들어 놓고 식을 여기까지 세워놓는 겁니다. 그럼 세워놓은 다음에 전류값만 구하고 복소 전력이니까 여기 켤레 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4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계 3개로 단상 전력을 측정할 때 유효 전력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론 시간 했던 거 3 전압계법. 만약에 전류계가 있으면 3 전류계법. 그래서 전압계 3개로 부하의 어떤 전력값과 역률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3 전압계법은요. P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2R 분의 1에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전압원 있죠. 전체 전압. 전체 전압을 측정하는 게 제일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그냥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V3에서 1, 2를 제곱해서 다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갑니다. 일단 전원 전압은 빼요. 그리고 분모했습니다. 2 곱하기 V1, V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역시 전원 전압에서 전체를 빼주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만 기준을 잡아주시고 나머지 값들은 그냥 빼주시면 되겠더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해당 문제는 전력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므로 이것을 채용하면 되고 2R분의 V3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문제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다 풀이를 하셨고 다 영상을 보셨고 복습을 하셨다는 얘기는 기출문제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만 어느 정도 정말 능숙하게 풀 줄 아시면 기출문제 가셔서 크게 당황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기출 넘어가시기 전에 해당 내용 문제들을 반드시 꼭 풀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